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목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는 일이 아직도 기승입니다. 중국산 제첩을 국산이라고 속여 팔기도 하고 아예 소비 기한을 조작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지역 맛집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국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의 한 제첩 제조 가공업체입니다. 제첩국 밀키트가 상자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중국산 제첩을 쓰고는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속인 제품입니다. 행기 언제부터라고 했습니까? 오래지. 한 2년 구하지도 못했지. 국산 제첩을. 구할 수 없어갖고 그 만드는 물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몇십만 차이라요. 또 다른 업체입니다. 이곳은 6일이 소비기한인 냉장용 제첩국을 만들어 놓고 냉동실에 보관하며 소비기한을 냉동제품 기준인 1년으로 조작했습니다. 실제로는 소비기한이 한참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겁니다. 냉장은 냉장대로 나가는 거죠. 이건 다 냉장인데 여기는 부시하면 냉장고만 나가는 거죠. 이 같은 제품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됐습니다. 또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맛집에서 판매되기도 했는데 이 맛집들도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됐습니다. 지금 제 왼손에 있는 게 하동 섬진강에서 채취한 제첩이고 오른손에 있는 게 중국산 제첩입니다. 까기 전에는 이렇게 모양에 확실한 차이가 있는데 막상 까고 나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쉽게 둔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 명태, 곰장어 등 다양한 음식들이 원산지를 속인 채 매장이나 배달앱 등에서 판매됐습니다. 국내산과 많게는 2배 가까이 가격 차가 나기 때문입니다. 제첩은 겨울철 생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맹태는 수산자원법에 의거해서 올 한 해 동안에 포획 금지 어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단속 시기에 이게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은 거짓 표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개 품목에 포커스를 맞춰서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업체 18곳을 모두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이 상습적으로 출근을 안 하다가 결국 해임됐습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선 비품을 횡령한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초 부산 해운대구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한 행정복지센터로 발령받은 8급 공무원 A씨가 각종 핑계로 출근을 안 했고 민원도 밀리면서 동료 불만이 심각하다는 지적입니다. 감사 결과 A씨는 그동안 연차와 병가를 쓰면서 상습적으로 출근을 미뤄왔습니다. 특히 병가를 쓸 때 구청에 제출한 병원 진단서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일 대신 주말에 간혹 나와 수당을 받아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해운대구는 돈 없는 일탈로 보고 성실 의무와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혐의로 이례적으로 A씨를 해임했습니다. 또 사문서 위조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A씨는 해임이 부당하다는 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 월급 루팡이었죠. 첫날 하루 출근하고 거의 출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계속 공무원으로 일하는 게 맞나?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하고. 부산 수영구 소속 7급 공무원은 사무용품을 살 때 개인 물품을 끼워 사는 등 상습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해 금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동안 까맣게 몰랐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한테도 소명의식과 그다음에 철저하게 좀 복무를 해야 된다는 의미도 던져줄 수 있고요.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사실은 시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점. 부산시 한 출연기관에서도 업무 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듣던 직원들이 적발되는 등 얼빠진 공무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경찰이 불법 사이버 도박장을 적발했습니다. 운영자를 잡고 보니 중학생인 걸로 밝혀졌는데요. 이용자도 대부분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영광 기자입니다. 게임 전용 메신저의 한 채팅방입니다. 축구 경기 승리팀을 맞추는 도박이 진행됩니다. 배당률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지고 환전도 버젓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러면 플레이어 들어가시면 돼요. 이런 플레이어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돼요. 5,000원 들어가세요. 이 사이버 도박장의 운영자, 붙잡고 보니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 A군과 게임 커뮤니티에서 만난 고등학생 B군은 지난 2022년 말부터 불법 도박 서버를 운영했습니다. 오간 판돈만 2억 원이 넘습니다.
서버 관리체계 컴퓨터에서는 복잡한 코드가 발견됩니다. 회원 관리 등을 맡는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조직원 16명 가운데 15명이 10대입니다. 도박 이용자 1,500명의 80%가 청소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등학생도 있습니다. 학교를 잘 안 갔습니다. 아침 일어나지 못하고 학교를 안 갔고 또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막 계속해서 밖에 있으면 돈을 달라고 막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중독 증상이 있어서 정신병원에도 2달을 입원을 했었거든요. 이들은 10대에 인기가 높은 게임 전용 메신저를 이용했으며 100원부터 베팅할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았습니다.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더 이상 사이버 도박에 확산되지 않도록 수사, 단속, 치유, 재활, 교육 홍보에 이르기까지 총력을 다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중학생 총책과 고등학생 서버 관리자 등 10대 15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20대 운영자 1명을 구속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K-팝 등 한국 문화가 전 세계인에게 인기를 끄는 가운데 한식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생산되는 냉동 광어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앞서 인기를 끌었던 냉동 김밥과 돼지곰탕에 이어서 새로운 K-푸드 열풍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산물 가공업체 수조로 제주산 양식 광어가 쏟아집니다. 헐떡이는 광어가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순살 형태로 포장돼 나오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국내 최초 활어 자동화 설비와 냉동 가공 기술 덕분입니다. 냉동 해임에도 맛이나 제품의 질이 좋고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가격 경쟁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세계 최대 회전 초밥 업체와 계약해 일본 전체 600여 개 매장에 납품을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미국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냉동을 시켜가지고 해동을 시켰을 때 어떤 물이 나온 드립이 생긴다든지 식감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여러 가지 반응도 좋고. 냉동회를 대량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초기 수출량은 2.5톤, 한국식 회뿐만 아니라 세비체, 스테이크 등의 재료로 인기가 좋아 수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에서 유명세를 탄 K-푸드, 냉동김밥은 여전히 인기입니다. 경남 하동의 공장에서 만들어졌는데 전자레인지로 해동만 하면 끝이라 간편함에 한 번, 맛에 또 한 번 놀랍니다. The texture of the rice is perfect for being frozen. This is unreal, honestly. 지난해 뉴욕타임스가 꼽은 뉴욕 최고 요리 8선에는 한국식 돼지곰탕이 선정됐습니다. 일종의 맑은 돼지국밥인데 은은하고 담백한 국물과 부드러운 고기가 특징입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그다음에 안 좋은 일 있을 때 먹으면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표현하셔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지역에서 탄생한 K-푸드까지 한국을 알리는 천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우리나라 차 10회지인 하동 화계에서는 올해 녹차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절기상 고구를 앞두고 따는 우전인데요. 진상품으로도 유명해 일명 왕의 녹차라고 불리는 하동 녹차 수확 현장을 이태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정 지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하동 녹차밭. 차나무마다 여린 찻잎을 따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절기상 고구를 앞두고 수확하는 우전입니다. 올해는 냉해 피해도 없어 작황이 좋습니다. 안개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그런 이중차가 심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맛이 더 풍부하고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동 화계 일대는 삼국시대에 당나라에서 들여온 녹차를 처음 심은 곳으로 우리나라 차 10회지입니다. 하동 녹차는 임금에게 진상한다고 해서 일명 왕의 녹차라고도 불립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1000년을 넘게 이어온 하동 녹차는 현재 전국차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찻잎은 250도가 넘는 가마솥에서 덮고 손으로 비비는 작업을 거칩니다.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하동 녹차는 지난 3년 동안 미국 스타벅스를 비롯해 전 세계에 100톤이 수출됐습니다. 녹차 수확과 함께 다음 달에는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도 열립니다. 궁중 다리 체험과 올해 처음 시행하는 멍때리기 대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동 녹차 수확은 우전을 시작으로 입하전에 따는 세작, 5월 중순 중작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이어집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한중일의 다양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예술 행사가 경남 김해에서 열립니다. 내일 사전 행사를 시작으로 전국체전이 열리는 10월까지 전시와 공연 등 교류 행사가 이어집니다. 이 소식은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무용과 중국의 그림자 인형극, 일본의 전통 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문화 공연이 펼쳐집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문화 교류 행사인 2024 동아시아 문화도시입니다. 한중일 세 나라가 지난 2014년부터 10년째 해마다 개최하는 행사로 올해 국내 선정 도시는 김해입니다. 중국은 웨이팡시와 다렌시, 그리고 일본은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로 교류 도시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페르소나 탈 전시전이라든가 삼국의 이제 현을 주제로 한 현으로 김해를 물들이다, 이런 행사들이 좀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미술과 무용 등 각국의 문화 다양성에 초점을 맞춘 예술 행사가 10월까지 이어집니다. 김해시는 이번 문화 이벤트를 통해 도시 브랜드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함께 전국체전과 김해 방문회 등 올해 김해시는 3대 대형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김해시의 우수한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삼국의 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문화를 나누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상호간 우호를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는 22일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한중일 전통 공연과 함께 댄스, 합창 등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앞서 사전 행사로는 수로왕릉 미디어 파사드 쇼와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검찰이 오늘 부산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부산시 주택정책과와 도시계획과로 검찰은 북한 재개발 사업 업무 상업지구에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재개발 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의 인허가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북한통합개발추진단을 압수수색하고 부산항만공사 직원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대우조선의 대표이사 A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보수 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입법, 에어부산 분리매각 추진 등을 촉구했습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과 수도권 초집중에 대응할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에어부산 분리매각의 조속한 실행도 촉구했습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이 수의계약 가능한 방산물자로 지정되면서 개념 설계를 맡았던 HD 현대중공업의 수주 가능성이 커지자 경쟁 입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상공회의소협의회는 해양무기 기술력을 세계에 선보일 KDDX 건조 사업의 수행기업 선정은 공정해야 한다며 경쟁 입찰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냈습니다. 또 거제 상공회의소는 HD 현대중공업의 KDDX 기밀 유출 사건 임원 개입 논란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저희 KNN과 9개 민방이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 핸드메이드인 아시아가 민영 방송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작품은 아시아의 수공예품이 전하는 지역 문화의 가치를 UHD 촬영 기법을 활용한 화려한 영상과 수준 높은 구성으로 풀어냈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민들의 가장 큰 고통인 식수원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한 KNN 다큐 2부작 식수원 비망록은 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한편 KNN의 고리원전 소방안전 사각지대 연속 보도가 제186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좀처럼 황사먼지가 물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평소보다 먼지 수치가 무려 10배가량이나 높게 치솟아 있습니다. 내일도 종일 대기가 무척 탁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봄의 마지막 절기 고구입니다. 내륙은 2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6월 중순만큼 무척 덥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다만 동쪽 지역과 제주도는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서부 경남의 낮 기온은 25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경남 중부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이 26도, 거제 25도, 밀양은 28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한낮 기온은 23도, 양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 낮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먼지를 씻어내겠는데요. 이번 비도 양이 제법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비와 함께 낮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